안녕하세요. 47강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서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는 12가지 경우와 또 권리금을 보호하게 되는 경우, 즉 임대인이 방해 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 예외 사유 12가지가 있습니다. 즉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한 그 사유가 8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0조 4의 2항에서 정당한 사유, 즉 그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8가지, 4가지, 12가지 경우를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3번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두 번째,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세 번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네 번째, 임대인이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일부를 전대한 경우, 즉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를 다시 놓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5번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경우, 6번째는 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번째,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경우, 또 건물이 노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 8번째,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 또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상의 8가지 경우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예외 사유, 즉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차임 등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예를 들면은 임대인이 1년 6개월 동안 비영리 목적으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로 사용한 경우는 임차인이 나갈 경우 권리금을 보호해 주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그 임대료가 100만 원일 경우 1년 6개월이면 18개월, 1,800만 원 정도를 감안해서 권리금이 그 이상 되는 상당한 금액이라 한다 그러면은 이 조항을 인용해서 임대인이 결국 그 권리금을 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악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입니다. 이상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 예외 사유 12가지로서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이니까 포괄적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결국 그 권리금 자체를 어떤 그 보장해주는 조항은 아니고 임차인이 어떤 주선해온 신규 임차인이 있을 때 어떤 임대인이 어떤 그 아래와 같은 그 방해 행위, 4가지 방해 행위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해가지고 이 방해하는 행위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즉 1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또 임차인이 주선한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것도 역시 방해 행위가 됩니다. 임대인이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방해 행위가 돼서 손해배상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니까 차임이라든지 보증금을 현저히 고액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입니다.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거절할 경우는 방해 행위에 해당돼서 결국 그 손해배상 책임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2019년도 5월달 또는 7월달 대법원 판례가 전부 이 조항에 의해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물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